베트남 호치민 시내에만 한국인이 10만 명 넘게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노이까지 합치면 20만 명이 넘어요. 관광객이 아닙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일하고, 먹고, 가족 이루고 살아요. 국제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한 패널리스트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임금이 싸고 공장 돌리기 좋아서 아닙니까? 중국 기업들도, 일본 기업들도 다 그래서 동남아에 가는 거잖아요. 한국만 특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유럽 출신 투자 분석가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성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저는 5년 동안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일했어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많은 이유는 임금 때문이 아니에요. 신뢰 때문입니다. 그는 미국계 베트남 출신 사업가 린 응우엔. 그가 말하는 신뢰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그토록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한국을 말하게 된 걸까요? 지금 이곳은 2025년 서울 국제 비즈니스 포럼. 과연 그가 본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밤 인천공항 근처 호텔에 앉아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베트남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직원들 얼굴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요즘 호치민 거리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요. 카페에도 있고, 마트에도 있고, 심지어 동네 쌀국수 집에도 한국말이 들려요. 처음엔 저도 신기했어요. 왜 이렇게 많지? 공장 때문인가? 그런데 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니에요. 공장은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처음 들어온 건 90년대 중반부터였어요.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이 공장을 세우고 그 뒤로 중소기업들이 따라왔죠. 근데 이게 중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저도 처음엔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돈 벌고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현지 직원들 교육시키고 기술 이전하고 심지어 가족처럼 대하더라고요. 제가 협업하던 한국 기업 지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매달 직원들 생일 챙기고 명절 때마다 보너스 외에도 선물을 따로 준비하셨어요. 린, 이게 사업이에요. 사람 마음을 얻어야 일이 돌아가요. 그분이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미국에서 자랐지만 베트남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양쪽 문화를 다 알아요. 미국식 경영은 효율적이지만 차가워요. 계약서대로, 매뉴얼대로 움직이죠. 근데 한국식은 달라요.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 아프면 직접 병문안 가고, 누가 힘들면 같이 고민해주고요. 처음엔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바로 신뢰를 만드는 방식이구나.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K-팝 때문이라고요? 드라마 때문이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와서 보여준 태도, 그게 진짜 이유예요. 일본 기업들은 기술은 좋은데 거리감이 있어요. 중국 기업들은 규모는 크지만 현지인을 파트너로 안 봐요. 그런데 한국은 달라요. 같이 성장하려고 해요. 제가 5년 전 처음 서울에 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두 줄로 나뉘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이 나라 시스템 좀 보세요. 그때 옆에 있던 한국 직원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시스템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았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나라구나. 그게 베트남에도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직원들이 나중에 다른 곳으로 가도 그 습관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정리정돈,
시간 약속, 책임감. 이게 문화가 되는 거죠. 어제 회의에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었어요. 린, 당신은 왜 한국 편을 드는 겁니까? 그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본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사업가입니다. 숫자를 봐요. 데이터를 봐요. 그런데 숫자 너머에 있는 걸 보게 됐어요. 한국이 베트남에 투자한 금액은 7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건 누적 투자액 기준으로 1위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에요. 한국 기업들이 세운 공장에서 베트남 사람 100만 명 넘게 일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번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을 사요. 그게 베트남 경제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국을 고마워해요.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어 배우고 한국 여행 가고 싶어 해요. 이게 바로 브랜드예요. 마음속에 새겨지는 브랜드. 저는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착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한국도 사업하러 온 거니까요. 이익을 보려고 온 거죠. 근데 차이는 이거예요. 한국은 혼자 이익 보려고 하지 않아요. 같이 이익 보려고 해요. 베트남이 잘 되면 자기들도 잘 된다는 걸 알거든요. 이게 바로 윈윈이에요. 호치민 시내에 한국 식당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1000개가 넘어요. 1000개요. 한국 학교도 있고, 한국 병원도 있고, 한국 교회도 있어요. 이게 단순히 교민 사회가 아니에요. 한국이 베트남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기도 하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느꼈던 건 미국은 강하지만 따뜻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유럽은 우아하지만 거리가 멀어요. 일본은 정교하지만 닫혀 있고요. 중국은 크지만 불안해요. 그런데 한국은요? 한국은 뜨거워요. 열정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진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 일할 때 되게 빨리 움직이잖아요. 빨리빨리 이거 진짜 한국말이에요. 그대로 쓰는 말.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급해? 좀 천천히 가면 안 돼?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생존 방식이었구나.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아요.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했던 거죠. 그게 습관이 됐고 문화가 됐어요. 그 빠른 속도가 베트남한테는 기회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빨리 들어와서 빨리 공장 세우고 빨리 일자리 만들었거든요. 다른 나라 기업들은 회의만 몇 년 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땅 사고 건물 짓고 사람 뽑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인이 베트남에 많은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만 쫓는 나라였으면 진작 떠났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남아있어요.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고요? 한국은 돈만 쫓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마음마저 브랜드인 나라니까요.